이곳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환자용 침대는 하나부터 10까지 환자 중심의 생각,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는데요. 떠오르는 생각을 실제 침대로 구현해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열정이 더해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박찬호 대표는 이 고단하고도 긴 여정을 왜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게 된 걸까요? 그를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네. 네, 저희가요, 이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침대를 만드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들을 위한 침대라고 해서 그냥 제가 병원에서 봤던 침대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달라 보여요, 침대가. 네, 저희 침대는 일반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 대소변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. 그 대소변을 침대에서 수세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고요. 네. 부수적으로 또 머리 감기와 목욕을 할 수 있게 돼서 냄새 없이 쾌적한 병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된 침대입니다. 네, 이렇게 대표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침대를 사용을 하실지 상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요, 저희가 지금부터는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눠볼게요. 네,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저는 처음에 조금 놀랬던 게 대표님께서 전문 분야가 침대 제작이 아니다. 원래 하던 일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랬거든요. 네, 저는 섬유공학을 전공했고요. 네. 의류 수출하는 무역업을 한 3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. 원래 섬유를 전공을 하셨던 대표님이신데 침대를 갑자기 만들게 되셨어요. 네.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?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 어머니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.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들이 직접 모실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누나가 모시게 되면서 옆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됐죠. 이제 옷하는 사람이니까 맨 처음 개발한 게 이제 환자용 팬티를 개발했었죠. 우선 그 환자의 수치심을 이제 느끼지 않도록 그 일을 했고, 그런데 결국은 침대가 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를 뭐 그렇다고 요양시설에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, 그래서 집에서 모시면서 많은 이제 불편한 점들을 이제 모았죠. 모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침대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.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참 아들 입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그 어머니 자신이 굉장히 이제 잘 못 받아들이셨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나 아니면 어머니가 생각할 때도 뭐 선하게 살으셨고, 근데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나 이런 것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런데다가 못 움직이시니까 그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리셨어요. 그래서 그러는데 제일 불편한 문제가 대소변 처리이고, 돌봐주는 가족이 고생할까 미안했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더 안쓰러웠던 아들의 마음. 환자와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환자용 침대가 꼭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이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 같은데, 침대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. 많이 했고, 맨 처음엔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. 저도 처음에는
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출장 다니면서 항공기의 화장실 같이 석션하면 깨끗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처음 만들어서 실험해 보니까 그 환자용 침대의 변기는 굉장히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석션 시키면 우선 소음도 생기고 또 석션 시키면 우리가 몰랐던 그 내용물의 어떤 그 확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소도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죠. 그렇게 아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제품이 완성되는 데까지 약 10년이 걸렸죠. 네. 10년이라고 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셨다고는 하지만 꽤 긴 시간 같은데요? 꽤 긴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이 개발만 한 일이 아니었고 무역업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덜 했었죠. 자,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친환경 제품이더라고요. 친환경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 쓰셨던데. 제가 이제 뭐 섬유공학을 했기 때문에 기저귀의 그 소재, 재료가 기저귀 만드는 기술도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. 쉽게 습기를 빨아들여야 되고 또 빨아들인 다음에 또 젖지 뽀송뽀송해야 되고 또 감염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쉽지 않은 기술인데 그걸 딱 한 번 쓰고 버리지도 못하고 반드시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 또 저희 침대는 자동화의 목표를 둔 게 아니고요. 네. 우리가 어르신들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오물을 남기고 간다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미지도 이제 부여하고 싶어서 오물이 남지 않게 하는 그 환경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비닐은 그 생분해 폴리백이어서 오물을 받아서 그 오물을 변기에 버리고 물 내리고 그다음에 그 비닐봉투는 휴지통에 버리면 그 비닐은 1년 이내에 묻어도 썩게 돼 있고 또 같이 뭐 소각이 돼도 훨씬 공해 문제가 적죠. 아주 적죠. 그의 도전을 비관하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확신을 가슴속 한켠에 품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. 끊임없는 노력 끝에 세워진 생산 공장. 사업을 확장하고 큰 보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. 그간 말씀만 들어도 참 어려운 과정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어떤가요? 처음부터 이게 침대 그릴 때부터 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이 침대를 사용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이 일을 내가 꼭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 거죠. 네, 이렇게 침대도 어렵게 개발을 하셨고 또 공장도 설립하셨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.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황당하지 않게 사람으로서 잘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길 바라고 가장 바라는 거는 이 간병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이 일은 온 세계가 다 당면한 문제이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그 새로운 간병 문화를
보급하면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환자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가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떤 자기의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거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. 또 너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질 때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런 걸 느낄 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. 그래서 환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.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늦게 본 게임을 마치고 저도 이 보너스로 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잘 보급되고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.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.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사랑과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그럼 이 시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